이번에 집을 파니까 사람들이 야, 그 뭐 부동산에서도 그러더래요.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으로 저는 그 다음에 이 가격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면 되나? 뭐 대형 뭐 이 정도 주식이야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자TV 케빈입니다. 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보셨죠 영상? 아니 서울에 꼭 집 한 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케빈이 집을 팔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많이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저번 영상에서 혼자 얘기했는데 집을 지금 팔아서 아직 이제 계약금만 받았고 뭐 중도금 이제 뭐 돈 다 받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뭐 꼭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서울에 꼭 거주해야 하고 서울 어디에 뭐 이제 뭐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될 분들은 서울에 무조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주거 비용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 살아도 무조건 유리하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저희 그 와이프가 꽃 뭐 정원 이런 일을 이제 또 하는데 이제 저희는 좀 경기도로 좀 나가볼 생각으로 요즘 이제 경매로 땅을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경매 전문가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집값이 쫙 오르면서 요즘 뭐 서울 집값 평균이 8억이면 8억. 네. 엄청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뭐 저희 집은 엄청 뭐 비싼 집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뭐 성동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에는 팔 수가 있어서 판 거고 이제 비교를 한 거죠. 팔지 않고 경매를 알아보다가 땅을 고르는 것과 팔아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하고 하면서 경매를 알아보는 기간만큼 이제 월세나 어디 이제 들어가서 살았을 때 비용을 계산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거 대비로는 월세나 이런 거 비용은 이제 꽤 적어진 것 같아서 월세 비용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년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 거죠. 그럼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벌써 주식을 좀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일단 적어도 상반기는 확실하게 늘려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타이밍이다. 2018년부터 19년 우리 주식시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자리에 앉아서 단타 정말 고수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지만 그 뭐 가치 투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업 분석이니 이런 걸로는 돈 벌기 어려웠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조금씩 타이밍이 오고 있다. 직장인도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 없어도 이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금 이제 어쨌든 집을 판매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온 비용에 어느 정도를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해서 지금 일단 와이프의 동의하에 일단 저는 한 3억 정도는 주식을 투자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자스럽게 집 하나 있는 거 팔았어요. 앞으로는 그 어떻게 할지를 다 공개할 거고 저는 이미 투자할 종목 중에 이제 중소형주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형주 3개는 이미 골라놨고 이제 중소형주 이제 2개 정도 추가해서 한 5종목 정도로 해서 쭉 지켜보는 걸로. 쭉 지켜볼 건데 뭐 2종목은 이제 뭐 여기 촬영하는데 놀러 오는 분한테는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뭐 방송에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제가 볼 때. 요즘에 또 약간 트렌드가 뭐 이렇게 자꾸 뭐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자꾸 이제 뭐 공개하신다 그러고 저희도 빨리 커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시장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주위에 이제 주식이라든가 투자 오래 하셔서 돈을 버신 분, 투자를 오래 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돈을 벌어서 꾸준하게 그 돈을 지키는 사람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시장의 상황을 좀 인식하고 이제 거기서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죠. 보통은 내 상황 상관없고 시장 상황 상관없이 누가 뭐 어떤 주식 좋다 뭐 좋다 하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망가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 우연히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을 키워서 투자하다가 망가지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장 좋다 그러니까 오래 더 끌고 가다가 손실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빨리 팔아버렸는데 시장이 사실 생각보다 좋은 거죠. 그러면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더 유리할 겁니다. 저는 뭐 탑다운이 뭐냐면 경제를 보고 산업을 보고 종목을 보는 게 탑다운이고,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텀업이 술 먹을 때 뭐 술 다 먹었다는 얘기도 바텀업이던데 근데 어쨌든 종목부터 보고 선정해놓고 그 다음 것들을 보는 게 있는데 큰 회사들 그리고 정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살 때는 사실은 이 탑다운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아야 우리나라 지수도 오르고 대형주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형주가 한 산업을 대표하면 그 산업에 대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그 종목도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좀 작은 종목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좀 탄탄하게 강한 강소기업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거나 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을 어차피 모르면 일반적인 분들이 이 투자하기는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큰 돈을 벌 기회는 오히려 가끔 이 큰 종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큰 종목이 맘먹고 2배, 3배 갈 때 그걸 들고 버티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왜냐면 잘 모르는 종목이 추천받았는데 갑자기 한 30% 오르면 홀랑 팔아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실하다면 탑다운으로 돈을 좀 벌어보는 게 더 좋고 그런 건 모르고 있고 내가 어떤 업종을 되게 잘 아는데 내가 속한 업종인데 우리 회사는 안 좋은데 경쟁에서 1등하는 회사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정말 그런 거를 100% 이해한다면 오히려 작은 종목부터 투자하는 바텀업 방식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도 지금 2018년, 19년보다는 2020년 상반기를 훨씬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에도 꽤 그 비중을 실어야 된다 해서 대형주 세 종목을 실을 거고 예를 들어 자꾸 3억 하니까 좀 그런데 3천이라고 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보는 그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보니까 어쨌든 3천만 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대형주에 73, 21 700만 원씩 세 종목 2,100만 원은 대형주로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0, 450 해서 900만 원은 소형주 좀 트렌드한 거 저는 그 비중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대형주는 정말 심플한 걸로 할 겁니다. 첫 번째 할 종목은 저는 포스코고 일단 최근에 포스코는 꾸준하게 1년에 4조에서 5조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4% 이상을 지금 주고 있고 게다가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준으로 이제 포스코 그 다음에 LG화학도 LG화학이 사실은 이 화학이랑 배터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 네. 그래서 저번에 전기차 배터리 오를 때 삼성 SDI랑 뭐 이런 삼성 SDI는 사실 핸드폰 배터리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화학주가 워낙 좋지 않아서 즉 화학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LG화학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ESS라고 하죠. 그 전기 저장소 그 산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결국 전기를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대되고 있는데 금년에 불이 몇 번 났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쪽에 불이 날 때마다 주가가 좀 다운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LG화학 하나 추가하고 또 LG화학이 2025년 글로벌 그 리서치에서 미리 예측한 걸로 따지면 글로벌 배터리에서 2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게 삼성이 아니고 LG라서 이제 항상 좀 뒤처지는 것도 LG가 핸드폰이 잘 안 돼서 핸드폰 배터리에서 좀 이렇게 좀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나는 거 뭐 이런 두 가지 좀 악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CJ 제일제당을 똑같이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제당을 주가 올리기 위해서 제가 비비고를 하루에 뭐 햇반 비롯해서 저는 아예 밥솥이 없거든요 집에. 그리고 저는 비싼 것만 먹어요. 그 바라 현미밥, 흑미밥, 그 다음에 잡곡밥. 그리고 비싼 거 먹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뭐 거의 추어탕이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제일제당을 살 거고 삼성전자를 굳이 놓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원래도 우리나라 주식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완전 바닥을 찍고 1900까지 찍고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삼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너무 지금 이렇게 길게 좀 지루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으면서 트럼프가 아무튼 대통령 된 이후로 주식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고 그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는 국면에 이 제일제당은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제일제당 CJ 그 아들이 마약하다 걸렸잖아요. 호재. 이제 당분간은 걔가 경영
그 친구가 저보다 어리니까 그 친구가 경영 앞선에 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상당히 이제 호감을 가지고 이제 CJ 그룹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 종목을 살 거고, 미중 무역 전쟁이 1차적으로만 조금만 합의가 돼도 확실히 좀 빛을 볼 수 있는 섹터다. 전기차인데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은 화학 때문에 좀 더 저평가받았던 LG화학, 그리고 포스코는 뭐 언제나 글로벌리하게 정말 강한 기업이고, 또 요즘은 전기차 쪽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제당은 원화가 이렇게 강해지는 국면이 되면 제일제당이 환율 관리를 잘 못해요, 항상.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잘하는 것 대비로는 늘 순이익이 안 좋은 편인데, 어쨌든 금년에 그 미국의 그 수완지라고 식품회사도 샀고 했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는 이 세 기업이 그래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자신 있게 그냥 말씀드리고 추천하고 제가 사도 부담 없다. 솔직히 전혀. 뭐 세 개 중에 두 개는 오르겠지. 잘 따라주죠, 구독자 여러분. 네. 대신 이쪽 비중을 좀 더 높게 실을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보다는 뭐 테마나 이렇게 코스닥으로 그 코스닥에서 막 움직였던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 코스닥 쪽에서도 딱 찝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로 돈 버는 기업. 중요한 게 2020년은 진짜 실적이 있고 돈 버는 기업 위주로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테마주만 움직이고 그 가치 투자의 몰락이라고 하잖아요. 실적이 있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못 움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어쨌든 1년 정도 안에는 이 종목들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어쨌든 한 1년 안에 또 경매로 땅을 구하면은 이 자금을 이제 1년 정도 후에는 회수하고, 또 나머지 투자한 것도 회수해서 뭔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예를 들면 주식이 3천이다 그러면 P2P 쪽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3억이면 1억 정도는 P2P 정도로 해가지고 P2P가 앞으로 이제 뭐 법제화되면 한도도 풀리고 할 거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괜찮은 걸 골라서 이제 몇 개를 선정할 거고, 기저효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안 좋다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20년 초반에는 현금 비중을 꽤 낮추고 투자를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자 아니지만 경자의 포트폴리오는 어쨌든 2020년은 상당히 주식에 치우치는 포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케빈과도 얼마나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초보로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도 하고 다른 컨텐츠들을 보는데, 아마 제가 늦게 알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채널이나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케빈 얘기해 준 것도 보면 뭐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다 분석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새삼 이제 케빈이 집을 팔았다 그러고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바꿔가고 목적을 잡아가는 거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상태가 더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상태이기. 왜냐면은 아무리 누가 좋다고 그러고 지금 케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저와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파악하는 게 더 어떤 투자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맞나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인 또는 뭐 와이프나 뭐 또 자녀를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와 위치에 있는 집을, 대출을 적당히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로 집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거 비용이라는 게 어차피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은 꼭 구매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네. 집을 꼭 구매하는 건 맞지만 지금 가격에 집을 구매하는 게 꼭 맞는지는 저는 이제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됐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합리적인 의심. 지금 2018년, 2019년은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오로지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점점 바뀌고 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보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제 정부 정책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계속 나타날 거고, 내년 상반기는 주식 투자가 꽤 괜찮은 시점이다. 우리 벤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다음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의 선택은 이렇다는 거고, 아마 각각 모두 선택이 다르실 텐데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합리적으로 어떤 게 좀 더 맞으신지는 제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어쨌든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PB센터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투자했을 때 적합한지 아닌지는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이번에 선택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파니까 사람들이 뭐 부동산에서도 그러더래요.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 한 채 판 돈으로 이제 저 경기도 가서 경매로 땅을 몇천 평을 사서 저는 뭔가 사업적인 걸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선택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뭐 서울에 꼭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제 케빈과 우리 경작TV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저는 CJ제일제당 25만 원, 그다음 포스코 오늘 오전에 22만 원, 그다음에 LG화학은 30만 5천 원. 이 가격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면 되나? 뭐 이 정도 주식이야 뭐 추천드리고 저번 영상에서는 뭐 배당주 아무나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제가 이 종목들을 고른 이유 중에 배당도 껴있고 다 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배당의 계절이다 해서 겨울이 됐다고 배당주를 그냥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작년에 좋지 않던 시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저희가 수익이 생각보다 빨리 나면 좀 줄이거나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많이 오르는데 한 종목 빠졌다. 그때 빠진 종목을 빼서 오히려 오른 종목을 사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뭐 그런 스토리를 앞으로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경제TV 케빈이었습니다. 벤이었습니다.